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쉰 둘이냐, 셋이냐, 쉰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정님, 비 오는 수요일 서울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근데 정말 제가 있는 3주 동안에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가 원래 많이 오나요? 지금 사실 9월이면은 비가 별로 안 오는 시즌인데 비가 많이 옵니다. 네, 열정님, 활발한 폐후 활동, 일당백 한동훈 대표님. 예, 정말 한동훈 대표가 열일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썸네일 여기 보여드린 대로 어제 제가 방송했잖아요. 거제 한 열흘 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계속 라방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제에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치킨 배달을 하는 게 화제가 돼서 이게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한통영 방송 25년 9월 24일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한 명 위한 시스템 파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위해서 그냥 나라를 절단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든 게 네 가지입니다. 검찰청 폐지, 조이대 숙청 시도, 배임죄 폐지, 조국 사면 대표적인 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이고 고재령님 안녕하세요 모두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한동훈 대표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한동훈 대표가 잘 그걸 이제 해내는 거 보면은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좀 응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제가 얼굴이 좀 크게 보인다고 그러고 오늘은 약간 떨어져서 아니, 사실 이걸 갖다가 좀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상황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어쨌든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제가.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볼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잘 변하지가 않는다는 걸 갖다가 또 이제 새삼 했는데 그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으로 해서 2020년에 불법 도박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빚이 생겼는데 뭐 죽을 때까지 변제하겠다. 뭐 BTS 지만이나 이수근등한테도 돈을 빌려갖고 지금 채무자로 돼 있죠. 자, 그랬는데 도박 혐의로 지난 4월,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전이죠.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5개월 전이네요. 4월 검찰에 송치돼 갖고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에 드디어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다. 근데 무려 100km를 갖다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부장 개그맨 이진호인데 그 인천 양평 구간이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술을 마시고 근데 술이 어느 정도냐? 혈중 알코올 농도 0.11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갖다가 마시고 또 음주운전으로 또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실은 이게 쉽게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되게 왜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범죄자들을 갖다가 왜 감옥에서 뭐 교화한다고 해서 교정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그 교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교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교정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될지. 아니 뭐 어제 사람이 오늘 감옥 갔다고 바로 변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거를 또 새삼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썸네일로 얘기한 것처럼 그 이재명 한 사람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나라 망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죠. 자,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오늘 또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뭐 조희대 뭐 계엄 동조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건 사실 이제 없던 얘기인데 이제는 이제 계엄 동조 세력으로까지 조희대를 지금 얽어매고 있다. 그래서 뭐 군사법원 이하권 등 협조 요청받을 것인데 정보는 구체적으로 없고 군 생활에서 한다. 그러면서 뭐 사성장군 출신의 뭐 친구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한심한 그런 국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미애가 왜 조희대 청문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추미애는 지금 엄청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열린 공감 TV에 대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뭐 제가 어제 방송한 대로 서영교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틀었다고 그랬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틀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5일 전에 최근에 5일 전에 열린공감TV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이 정보 출처가 불분명하고 우리도 그냥 쉽게 해서 거짓말 재미로다가 방송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진작에 소영과 물어봤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이건 썰이다. 팩트가 아니라 썰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 그런 인터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추미애가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추미애가 그
6.3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거기에 지금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헤드라인이 지도부도 못 말리는 추미애야. 그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그랬잖아요. 정청래도 몰랐다. 뭐 김홍기도 몰랐다. 아무도 안 사람이 없다. 추미애가 그냥 임의로 청문회를 한 거다. 그렇게 이제 어제까지는 그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스토리가 마치 그 지도부하고 추미애의 갈등 관계로 비춰지니까 오늘 다시 정청래가 180도 말을 바꿔갖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간질을 시키면 안 된다. 우리는 명콤비다. 죽이 잘 맞고 있다. 그렇게 해서 추미애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지원 사격을 갖다가 해준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희대 청문회 몰랐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하루 만에 말을 바꿔갖고 이간질 꿈깨라.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 제거하려 뭐 벌인 일이다. 뭐 조희대 뭐 9.1 작전 밝혀져 있는데 청문회 나와라. 그 청문회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 조이대 공세하지 말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공격을 중단하라는 얘기한 적이 없다. 정청래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좀 억지가 있잖아요. 그죠? 억지가 심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도 강성 지지층 얻어서 당대표 됐는데 똑같은 정치하겠다는 어떻게 설득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청래가 계속 강경파 해갖고 결국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추미애가 이걸 벤치마킹 해갖고 저렇게 개딸들의 지지를 얻으면 나도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지도부를 뛰어넘는 지도부도 말릴 수 없는 그런 강공을 갖다가 계속 지금 그 강공 중에 하나가 조희대 청문회를 자기 임의로 결정해갖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딴 사람 아닙니다. 개딸들입니다. 근데 그 개딸이 좋아한다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이거죠. 자, 개딸의 대표적인 이제 개딸의 좌표를 찍는 거는 김어준 아닙니까? 자, 김어준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김어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보수 정치, 보수 언론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상권 분립 훼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김어준의 얘기는 뭐냐? 말은 바로 합시다. 그러니까 틀렸다 이거야. 자, 상권 분립의 가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을 시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무후무한 대법 파기환송을 저질렀을 때 그때 결정적으로 훼손된 거죠.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강경파인 지금 추미애를 갖다가 백업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 아이고, 예, 육칠년생 한동훈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예, 다들 반갑습니다. 사비균형님,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사기꾼의 특징은 뭐냐면 그 80%는 맞아요. 80%는 팩트인데 그 20%를 갖다가 자기가 의도하고 왜곡하려는 그 의도로다가 슬쩍슬쩍슬쩍 껴넣는 게 그게 사기꾼의 아주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김어준의 말이 이게 얼마나 이 좀 사기꾼에 비슷한 자, 팩트하고 거짓이 이게 8대 2로 섞여 있는 자,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보수정치, 보수 언론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상권 분립 훼손인데 이건 팩트죠. 맞습니다. 지금 그 보수 언론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보수 정치인도 상권 분립 훼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을 일으키죠. 말은 바로 합시다. 이거 틀렸다 이거예요. 이게 왜 틀렸느냐? 상권 분립의 가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을 시키려고 자, 잘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한 게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판결을 한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뭐였죠? 판결의 그 핵심은 뭡니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을 갖다가 판결을 한 거지 이재명을 자격을 박탈하려고 판결한 건 아니죠.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판결한 건 맞아요.
그 팩트예요. 그런데 슬쩍 20% 뭐를 갖다가 딱 껴넣느냐? 그 판결 행위가 이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은 뭐예요? 불법을 저질렀다. 위법을 행했다. 그래서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판결을 한 거가 맞는데 지금 김어준의 주장은 뭡니까? 그 범죄 행위 때문에 판결한 게 아니라 이재명을 갖다가 대통령 못 나오게 하려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판결을 했다. 완전히 이렇게 거짓을 갖다가 넣는 거죠, 거기다가.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무후무한 대법 파기환송을 저질렀을 때, 자, 여기 보면 대법 파기환송은 팩트예요. 맞죠? 대법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갖고 다시 판결해라 했는데 앞에 말이 틀린 거지. 전무후무한. 여러분, 대법원 파기환송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전무후무한 건 뭐예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전무후무한. 근데 파기환송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니 뭐가 잘못됐으면 이게 법 논리가 안 맞고 뭐가 잘못됐으면 당연히 대법원 그래서 삼심제하는 거 아닙니까? 1심,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 3심이라는 건 뭐예요?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더군다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뭐예요? 단독심이 아니었습니다. 전원 합의체. 12명이 모여갖고 전원이 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거는 고법의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이재명은 유죄가 확실히 맞다. 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 아니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전무후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기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했습니까?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썼어요? 전무후무한 마치 이 대법원 파기환송이 이게 정말 유사이래로 70년의 유사이래로 헌정사상 처음 일어난 것처럼 전무후무한 이런 단어를 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결정적으로 훼손된 거죠. 이거는 상권 분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선거법 위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판결을 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상권 분립이 훼손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우매한 국민, 이거를 갖다가, 뭐예요? 200만 명 이상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거는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근데 클릭 수는 더 놀라운 건 뭐냐? 구독자 숫자보다 항상 더 많다. 구독자가 지금 뭐 210만인가 20만인가 되는데 클릭 수는 230만, 240만이 된다. 정말 특이한 현상입니다. 아이고,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방문을 듣겠습니다. 예, 유치원생 감독님, 가짜 뉴스로 조이대 공격하면서 상권분립 회도 시도, 김털보 국정농단, 윤꼴통 불법 계엄, 최순실 국정농단, 개딸단, 위원정당, 국짐위원정당, 플러스 윤통, 꼴통 탄핵, 개딸 정권, 개딸 아비 탄핵. 네, 맞습니다. 한동훈 님이 항상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필구 형님, 궤변이네요. 정말 궤변 중에 궤변. 이건 궤변이 아니라 이건 사기죠. 예, 일종의 국민을 갖다가 우매화시키는 그러니까 김어준이 한 얘기를 다 믿기 때문에 그걸 갖다 200만 명 이상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개딸을 비롯해 갖고 그 좌파에 그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김어준 얘기를 하나님 말처럼 믿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이건 청문회하는 게 맞다. 그러면 다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한 상태에서 그냥 이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뭐야 대장쥐가 막 따라가면은 그 뒤를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갖고 바다에다 빠져 죽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김어준이 그냥 한마디 하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상적으로 나와갖고 청문회가 맞다. 왜 맞느냐? 김어준 우리 신께서 얘기하시기를 이거는 조이대가 끌어내리려고 한 거고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 파기환송을 대법원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매한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이대를 잡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 걔네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추미애는 추미애 나름대로 이제 계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지금 국회에서 국힘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추미애 지금 뭐, 공천 받으려고,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너희 비즈니스판을 만들지 마라. 법사위를 갖다가 추미애 개인의 비즈니스장으로 만들지 마라. 이걸 갖다가 오늘 한참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주진우는 확실히 똑똑하긴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면책 특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주 주진우 의원이 정확하게 정청래의 속마음을 꿰뚫었지 않았는가. 자,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정청래의 속마음은 뭐냐? 자, 정청래. 마, 내가 현직 대통령도 내쫓아내고 퇴임 후에 감옥도 보내고 다 했어. 대법원장이 모시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도 내쫓고, 그다음에 퇴임 후에도 윤석열을 갖다가 감옥에 쳐놓고 다 했는데 대법원장이 모시라고 내가 대통령도 쳐놨는데 대법원장 왜 못 자르냐 이거죠. 예. 왜 숙청을 못 시키느냐? 당연히 숙청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청래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말을 들은 이재명은 뭐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느냐? 어? 이건 희대형 말고 나들으라고는 소리 아니야? 이재명도 임기 못 맞추고 정청래가 야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빨리 끌어내리고 내가 빨리 대통령 돼야겠다.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냐? 이재명? 이거는 희대형이 아니라 이재명 나들으라고 지금 이 얘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정청래의 또 속내는 나도 미애 때문에 미치겠다. 이 추미애 자기 장사하는 추미애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그다음에 개딸 뺏길까봐 조마조마하다. 왜? 이게 추미애가 자기보다 더 지금 세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개딸들이 정청래 이제 맛이 갔구나. 이제는 추미애다. 추미애가 우리의 만족을 갖다가 충족하고 있다. 이러면은 개딸들이 추미애를 확 쏠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딸 뺏길까봐 조마조마하다. 그다음 이제 PS 출신이 뭐냐? 짜잔. 멍청대전에 추미애가 참전했다. 이게 사실 명청대전인데 여기는 멍청대전이라고 썼네요. 야, 이 주진우의 이 꿰뚫어보는 이 짧은 얘기가 그대로 지금 현실 속에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헬리송님, 파기자판 안 한 게 천추의 한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저도 그게 참 정말 정말 아쉬운데 음, 이왕 했을 거면 이왕 칼을 뽑았으면 정말 파기자판은 정말 전무후무한 거죠. 김호준의 말대로 만약에 파기자판을 했다. 그럼 전무후무한 건데 헬리송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기자판까지 그냥 어차피 지금 조이대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어차피 욕먹고 어차피 공격당할 거 그냥 파기자판까지 그냥 배짱 있게 하고 거기서 이재명을 날려버렸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역사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판이 그렇게 돌아가면 한동훈이 대통령이 됐을까? 지금 뭐 지나간 얘기니까 그냥 해보는 얘기죠 뭐. 자, 그래갖고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심상치가 않은 게 여러분 그 신라 호텔 지금 시진핑이 지금 신라 호텔에 숙식을 에이펙 하잖아요. 여기 오는데 신라 호텔 가는데
그 신라 호텔에 결혼식을 갖다가 취소를 했다. 자, 지금 이제 아니, 저는 이게, 심상치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텔 측에서 그걸 취소했다. 공공력 강압 없이 호텔이 약속을 깰 리가 없다. 왜 시진핑 머물 호텔만 결혼식 취소했냐? 시진핑 숙박 이후로 예약 결혼 취소식, 정부가 개입해 국민 권리, 일상을 외면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라 호텔에서 예식을 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예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사실 신라 호텔에서 예식할 수가 없죠. 뭐 그냥 일반 예식장도 그 엄청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 호텔도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호텔 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인 신라 호텔에서 예식을 한다. 그러면 엄청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거 쉽게 해서 뭐 중산층은 못 하는 거예요. 네. 그 부자들 상위층에서. 그런데 그 상위층의 그 예약 그러면 나름대로 한 가닥씩 한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호텔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취소를 갖다 시키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신라 호텔은 이게 이름 브랜드 값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한 건 뭐냐? 예식비를 갖다가 어디서 하든 간에 예식비 전액을 갖다가 신라 호텔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많은 국가 원서가 왔습니다. 시진핑이 뭐 처음 방문한 것도 아니죠. 그 김정은도 뭐 무슨 어딘가 김정은은 왔든가 안 왔든가 김일성이 왔든가 잠깐 김정일이 왔든가 저는 그때도 제가 북한에서 오던 뭐 미국에서 오던 유럽에서 오던 되게 고급 호텔 지금 뭐 그 트럼프는 뭐 하이아트를 선호해갖고 하이아트 호텔에다가 그렇게 머물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이게 예식을 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뭐 어떤 국가가 원서 뭐 시진핑 아니라 시진핑 할아버지가 와서도 호텔에 그 예약은 여러분 호텔 예약은요 그 어제 신청해갖고 오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좋은 장소의 호텔은 뭐 6개월 전, 1년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잡아야 그 시간대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잡을 수 있다. 원하는 날짜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최소한 6개월 전, 최소한 1년 전에 이미 신라 호텔에 예약이 된 건데 이 예식을 갖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정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아니 호텔에서 자진해서 취소했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호텔에서 왜 자진해서 취소를 합니까? 여태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더군다나 그걸 배상까지 해주면 그 수천만 원을 갖다가 배상을 해주고 어느 예식장을 잡던 우리가 다 예식비를 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시진핑 쪽에서 욕을 했거나 우리 시큐리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면 짱돌 만질 수도 있으니까 이 시진핑의 시큐리티를 위해서 호텔을 다 비워라. 이렇게 욕을 했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알아서 야, 여기 조금이라도 그 뭐 스크래치라도 나면은 그게 문제되니까 아예 그냥 호텔 다 비워. 이렇게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정말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보통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그 신라 호텔에서 예식을 취소한 이 사태가 이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청래가 얘기한 거, 상권분립 사막 언급하는 건 코미디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 중이 뭐라고 호들갑이냐? 요게 뭐야? 오늘 아침에 추미애를 갖다가 비호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지금 거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받아갖고 대법원장 뭐 맞다. 뭐라고 대통령도 끌어내렸는데 왜 대법원장을 못 끌어내리냐? 그게 뭐라고?
한동훈 대표 왜 뭐라고 맞다. 왜? 사법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다. 조희대 개인이 아니라 이 대법원장이란 지금 뭐냐? 사법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 맞다는 거죠. 뭐라는 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인물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놓치지 않고 그걸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반박한 내용은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지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6시간 전에 오늘 올린 거죠. 정청래,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하면서 얘기한 거니까 그 최고위 소식을 듣고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인물 맞다 이거예요. 대법원장이 지위가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이걸 올리면서 여기 보면 김현정의 뉴스소의 그 썸네일을 갖다가 캡처해서 같이 올렸잖아요. 한동훈. 한동훈은 치킨 배달 중 법원 왜 안 나가세요? 묻자 지금 치킨 배달 중이라는 거예요. 거제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을 갖다가 치킨 배달하는 걸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한동훈 대표가 김현정의 뉴스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법원에 증인으로 안 나가고 왜 거기서 치킨 배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저는 12월 3일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계엄을 막았고 그로 인해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고 지속적인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다. 정치적 고난을 겪고 있다며 게다가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원하는 건 제가 일종의 협업하는 그림을 만들어 보수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인으로 안 나가는 건 왜 그러냐? 그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당의 앞잡이 민주특검이 원하는 그런 그 계엄의 협업 한동훈도 결국은 계엄의 협업을 했다. 그렇게 하고 보수를 갖다가 다 사분오일 시키려는 그 음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증인 출석 안 하는 거다. 이렇게 김현정의 뉴스에서 이거 전화 인터뷰 한 거예요. 김현정의 뉴스는 거기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김현정의 뉴스는 전화 인터뷰가 원래 그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거제에서 이렇게 한 내용이다. 자, 한동훈 대표는 지금 치킨집 사장님 젊으세요. 예, 거기서 해갖고 치킨 배달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거 굉장한 아주 아이디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이 국민들하고 교감해야 될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필기 형님, 더블당 대우원장님 탄핵할까요? 아, 탄핵, 탄핵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대법원장을 갖다가 탄핵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이재명의 정권은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재명의 범죄가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 승하면서 그 재판 기일을 그냥 연기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는 건 재판이 한 달 후에 열릴 수도 있고 두 달 후에 열릴 수도 있고 5년 후에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판사가 좌파라 하더라도요. 판사잖아요. 사법부잖아요. 같은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좌파 판사건 뭐건 간에 아무리 그래도 이 자기 밥그릇 자체를 위협을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법부를 없애겠다든가 사법부를 뭐 절단내겠다든가 그러면 걔네들은 판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똘똘 뭉치게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그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니 자기네들이 다 지금 죽게 생기고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지켜야 그다음에 좌파고 우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대법원장을 갖다가 탄핵시켜갖고 그냥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대법원장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집을 해갖고 저는 이재명의 그 기일 연기 그걸 갖다가 재개하리라 생각합니다. 기일 지정을 해갖고 재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도 강하게 못 밀어붙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략이 왜 조이대를 자꾸 지금 이 도마 위에 올려갖고 토막을 치느냐? 이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먹으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3분의 1로 해서 밀어붙여갖고 탄핵 가격실일 수 있죠.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그걸 하면 재판 기일이 지금 연기된 것뿐인데 나머지 판사들이 결집해갖고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아주 빅 카드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지금 조이대를 하느냐? 조이대를 갖다 흠집을 갖다가 자꾸 내갖고, 예? 조이대가 이렇다더라, 무슨 계엄의 동조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 뭐 조이대가 뭐 그 전에 만나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오면 제가 이재명을 갖다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밥을 먹었더라. 이렇게 가짜 뉴스를 계속 전파하고 전파하고 전파해갖고 그렇게 해서 조이대를 갖다가 흠집하고 조이대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해놔야 그래야만 사법부가 그렇게 불신을 갖게 만들고 국민으로 하여금 완전히 시궁창에 쳐넣어야 그래야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전략이거든요. 그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한동훈이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청담동 술자리. 그거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계속 국회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청담동 술자리가 진짜인 거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민사소송을 왜 하느냐? 그, 김의겸을 상대로. 그거는 뭐야? 법원에서 판결하는 과정에 이거는 진짜 가짜뉴스라는 공신력 있는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이거를 갖다가 판결을 해놓으면 이게 그제서야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해갖고 승소를 한 거죠. 저는 그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천재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민주당의 그 한동훈 공략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걸 갖다가 무슨 뭐 무고죄로 소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저건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가만히 계시지만 어느 정도 요게 좀 마무리되는 순간에 반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정님, 예. 가재능 개편, 예, 맞습니다. 예, 판사들, 예, 똘똘 뭉치리라 생각합니다. 좌파는 가짜뉴스, 달인들 같아요. 예, 열정님, 한 대표님, 일당백 역시, 예, 정말 제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이렇게, 또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힘은 이미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 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또 이제 인터뷰, 전화 인터뷰로다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때 밝힌 사실이 뭐냐? 이렇게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한동훈, SBS 오늘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기사.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한 시스템 파괴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재명의 기소와 재판에 복수하기 위해서 검찰을 폐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숙청을 시도하고 그리고 배임죄 폐지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국 사면까지 했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깔때기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기소 때문이라고 귀결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형사재판과 기소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그래서 이화영도 지금 그 기소를 갖다가 취소해라 라는 차원에서 다시 뭐 연호 무슨 뭐 회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들고 나오고 잠깐 지금 모두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재명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시스템을 갖다 다 파괴하고 있다. 이게 한동훈의 주장입니다. 예, 육천장 한동훈님, 시진핑 왔대요. 사대주의자 문재인 맨발로 달려가서 중화민족주의 황제에게 신라호텔 바닥에 머리 바닥에 찢으며 세 번 절을 해야 하지 않나요? 매국노들. 게다가 비는 그 옆에서 쉬쉬하면서 장단 맞추고
정말 옛날에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의 황제가 아니라 사신이 오면, 황제가 오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황제가 오지도 않고 그냥 사신이 왔는데, 거기다가 돌에다가 머리 찍고, 왕이, 조선 왕이 나왔고, 머리 찍고, 삼배, 예, 하고, 그렇게, 그 왕의 칙서를 갖다가 읽은. 그리고 사신들은 반말해요. 왜? 자기가 황제의 아바타기 때문에, 왕한테 반말합니다. 왕은 존댓말하고. 이렇게 완전 사대주의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육천세 한동훈 대표님의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과 한동훈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열심히 지금 진실 공방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자, 이건 이제 21시간 전에 21시간에 올린 얘기인데,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음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엄 직전 한동훈 대표가 호처로 수석과 통화했다거나 특검이 통화 기록을 황보했다는 NBN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요새 그 MBN에서 이게 오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N이 이재명하고 손을 잡았나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한동훈 죽이기를 MBN이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MBN 매경, 매경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특검은 통화가 안 된 부재중 통화도 통화라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겁니까? 전화 안 받았다. 정치특검의 언론 플레이로 보이는 허위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미 재채 국민이 먼저입니다. 16페이지에 썼듯이 12월 3일 밤 10시 15분 이후 통화가 아니라 문자 내용. 한동훈 대표, 수석님 무슨 상황인가요? 홍철호 수석, 비상사태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최악, 예산 관련인가요? 이게 뭡니까? 그 홍철호 수석은 답이 없었습니다. 통화한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KBS 다큐 등에서 저 문자 상대방이 홍철호 정무수석이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 깠다 이거야. 내가 거짓말한 거 없고 내가 문자로 주고받은 사람이 홍철호고 그때 문자 내용은 이거다. 이건 이미 다 깐 내용이고 통화한 적이 없는데 지금 그 MBN은 어떤 식으로 보도하고 있느냐? 홍철호하고 통화를 했다. 한동훈이. 그 다음에 정치특검도 어떤 거 하고 있냐? 한동훈이 홍철호하고 통화했다. 해서 마치 한동훈이 계엄의 동조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까고 있습니다. 일종의 진실공방이죠. 그러면서 또 한동훈이 올린 게 있습니다. 자, 이 정치특검이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정치특검은 이거 18시간 전에, 정치특검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계엄을 앞장서 망갔던 저를 상대로 이런 치고 빠지기식 거짓 언론 플레이해서 정치적으로 흠집 내려고 무리수를 쏘서라도 불러내려는 것입니다. 할 테면 해보십시오. 내란 특검 알림,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특검이 계엄 선포 직전 홍철호 전 대통령 정무실과 한동훈 전 국민대표가 통화한 사실을 파악 내지 확보했다는 내용의 금일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 MBN이 바보입니까? 특검이 흘려줬으니까 MBN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한동훈이 정면 승부로 까고 나오니까 이게 가짜 뉴스다. 사실과 다르다. 또한 특검은 해당 보도 관련하여 보도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보도한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완전 오리발 내밀기 발백이죠. 이에 특검은 해당 매체에 수정을 요청하여 해당 매체에서 수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을 갖다가 개대주의로 알고 있는 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이거는 뭐 잘못된 거고 이거는 MBN에서 실수한 거고 MBN이 오버한 거고 정말 이 국민을 갖다가 개돼지로 알고 있는 이 민주당 그리고 민주특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실은 뭐냐? 이 이 사람입니다. 김현지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은
이 김현지의 이력이 나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30년. 그러니까 30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집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떤 사람의 뭐 돈과 뭐 인맥과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집사라고 하는데 김현지가 정말 누가 인정하는 자타공인하는 이재명의 집사다. 무려 30년을 갖다가 했다. 변호사 시절부터 1998년 거기서 사무국장을 했고 성남시장 때 또 간사를 했고 또 사무국장을 했고 경기지사 때 또 비서관을 했고 국회의원 때 또 보좌관을 했고 대통령 때는 지금 총무비서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김현지를 갖다가 증인으로 채택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끝까지 민주당이 우겨갖고 김현지를 증인해서 뺐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이 우리 국정감사에 증인이 지금 빠졌는데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빠진 게 처음이랍니다. 여태까지 그 국회 국정감사 동안에 단 한 번도 총무비서관이 빠진 적이 없대요. 음. 지난 30년간 쉽게 얘기하면 지난 30년간 2, 30년 동안 한 번도 국정감사 때 총무비서관이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만 특별히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의 집사라는 이유를 맹공을 받을 게 너무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집사라는 이유로 결국은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국회에서 했습니다. 자, 유상범이 뭐라고 그랬느냐? 14대 국회 이후 30여 년간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의 증인서 제외된 적이 없다. 정말 이게 전무후무한 거죠. 김어준 씨, 이게 전무후무야. 무슨 놈의 파기환송이 전무후무가 아니야. 그건 파기환송은 여러 번 했었고, 전무후무가 뭐냐? 김현지가 이재명의 집사라는 이유로, 30년 집사라는 이유로, 이게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빠졌다는 게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상호 들어가고, 무슨 정책실장, 비서실장 다 들어가는데, 총무비서관? 네, 정말. 이 총무비서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총무비서관이요, 대통령실의 그 인사 있잖아요. 누구를 지명하고 누구를 자를 건지, 그거를 다 총괄하는 사람이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리고 예산, 대통령실의 돈을 갖다가 떡주무릇이 주물르는 사람이 총무비서관 김현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WJ님,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을 조은석 특검에 읽어보라고 구매해서 보냈는데, 수치 거절했네요. 무식한 강교한 조은석 특검이 감사원장 하고 싶어. 몸이 달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골 아프니까, 야, 아예 받지 마, 수용하지 마, 반송해. 예, 지금 그러고 있군요. 특검에서. 사필경님, 소송할까 겁나서 꼬리 내리냐? 육체현 상한동님, 조희대 대법원 관련. 거제 라방에서 한통령 말씀대로 언제든 길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흠집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같은 취지로 라방에서 언급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생각이 똑같아. 한동훈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으로 자를 수가 있는데 탄핵은 못하고 탄핵하면 바로 그냥 길 잡아갖고 잘라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난도질 치는 거죠. 그냥 똥물 뿌리면서 이놈 들어온 놈이다, 들어온 놈이다. 이러고 지금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고 작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걸 갖다가 또 제가 두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한 50분 방송했는데 두 얘기만 좀 더 하고 열정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최고, 예, 맞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못 건든다. 김어준도 못 건드릴 거다. 김현지 비서관은 김어준, 정청래도 못 건든다. 그냥 완전 분신이다. 제2의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제가 얘기하고 마무리하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게 58분 전, 지금 방송 키기 1시간 전에 그 캡처를 한 건데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한동훈 싸울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통해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비용이지 이재명 방북 대가가 아니므로 방북 대가라고 말한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할 테면 하십시오. 요새 유행어야. 할 테면 해봐라. 유행어예요. 예.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과 이재명 방북 대가 대납 결국 같은 말입니다. 북한의 이재명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돈이 제공된다는 뜻이죠. 법원은 쌍방울의 대부분 소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사례금이 대가 아닙니까? 민주당이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고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발한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을 하겠습니다. 고발을 할 테면 해봐라. 내가 무고죄로 맞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캡처를 뭘 했느냐. 민주당의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한동훈 전 대표 고발 예정, 허위사실 유폐한 명예훼손 혐의다. 이렇게 나온 그 보도자료에 반박하면서 그래 해. 그러면 내가 깔끔하게 무고죄로 맞고서 해줄게. 이렇게 정말 싸울 줄 안다. 거제에 있던 부산에 있던 상관없습니다. 한동훈은. 정말 전투력 최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그 김건희의 그 재판정에 선 모습이 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 첫 공개가 됐다. 형사합의 27부 1차 공판.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수용 번호가 배지 달듯이 여기 지금 보이죠? 사진에 보면 흰색 바탕에 까만 걸로 수용 번호 4398 이렇게 해갖고 썼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이거 처음 봐요. 되게 우리가 보면은 아예 그냥 사복을 입고 나오든지, 예? 아니면 수영복을 입고 나오든지 여기 이 번호 딱 해갖고 수영복을 입고 나오든지 되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믹스를 해버린 거야 이번에는. 옷은 사복인데 정장 까만색으로 정장인데 그 지금 그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번호를 안 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그냥 브로치 달듯이 조그맣게 수용 번호 해갖고 번호를 갖다 달았다. 이거는요 정말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김건희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특혜를 갖다가 누가 줬을까요? 이걸 갖다가 뭐 재판부에서 줬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에서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루트는 모르죠. 왜냐면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아니 사복 정장에다가 그냥 수험번호만 딸랑 배지 달듯이 우리 왜 그 TV 나오면은 왜 그 예능할 때 이렇게 딱 해갖고 스티커 하나 붙이듯이 그렇게 해갖고 붙이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 봐요. 예. 이거는 굉장히 좀 뭐가 이상하다 그림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건 뭐냐. 제가 오늘 그 아주 귀한 분을 갖다가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갖다 했었는데 그분이 제가 왜 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아주 오래 이렇게 좀 이게 아주 이 가족분 중에 정말 절친 윤석열하고 절친. 근데 그분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다들 그 뭐야 사회에 그래도 다 지도자급이죠. 예, 우리 그 상위하는 그 지도자급인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부터 다 알았던 그런 친구들이죠. 아주 절친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윤석열이 정말 저 윤석열이 맞는가? 믿기지가 않는다. 저 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 정말 내가 아는 윤석열이 맞는가? 믿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 윤석열은 딱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를 만나기 전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만난 이후의 윤석열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김건희 만나기 전에 윤석열을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게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 보수를 갖다가 괴멸시킨 그 윤석열은 뭐냐? 김건희를 만난 이후에 윤석열. 정말 믿기지 않는 윤석열이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김건희가 무슨 형을 받든지, 예? 그게 뭐, 징역 5년이건, 징역 10년이건, 아니면 무기징역이건, 뭐, 무슨 형을 받든지, 저는, 김건희에 대한, 동정이, 정말, 눈꼽만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재판 과정에서 결국 뭐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떤 식의 결론이 나올지 과연 형량이 얼마가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중형이 나와야 돼 생각하고 그 중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말의 어떤 동정심이나 측은지심을 가질 이유가 오히려 우리는 분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필경님 박사명 검사의 증언 유튜브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WJ님, 역시 한동훈은 조선 제1검이 맞습니다. 시원합니다. 정말 한동훈처럼 이렇게 정말 이게 급소를 갖다가 잘 찌르고 아킬레스건을 갖다가 잘 쳐내가면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 지금 국힘에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무식하게 나와갖고 무슨 놈의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되니 어쨌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지금 그 실현성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자기네들이 무슨 힘이 있으면서 그러면 내 얘기도 안 해. 아니, 그 107명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 육시년생 한노님. 아니, 검찰이 돈 받거나 정치적 이익을 받고 범죄가 받았다면 상황이 이해가고 문제가 크지만, 아니, 범죄인 피고가 설사 연어회와 술자리에 앉아 얻어먹었다고 몇 년 깜방살이할 범죄를 인정한답니까? 개딸과 개딸당 공격이 말이 안 되는 게 없는 7, 8년짜리 형벌에 해당되는 범죄를 연어 회 한 접시와 술 한 잔하고 바꿔주었다고 주장. 이게 개딸에겐 먹히니 개딸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문외한이라고 이제 뇌가 없다. 문외한이라고. 그냥 개딸은 뭐 이게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개딸의 진리는 뭐냐? 그냥 김어준 대로 김어준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믿고 행동하면 된다. 그게 개딸이에요. 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사필교수님, 박상현 검사는 이화영 재판검사. 그렇군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필교수님. 그 박상현 검사의 증언이 유튜브에 떠 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거제에 가서도 치킨 배달하면서 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싸우는 건 또 확실하게 잘 싸우고 있다. 정말 대단한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결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정말 아이러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9월 15일에서 20일까지 한동영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양의정님, 김현웅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 민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의 박계숙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양의정님이 또 5만 원, 또 민님이 슈퍼챗으로 호주 달러로 100달러, 큰 금액들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이렇게 또 1시간 되는 긴 방송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 좋은 글을 많이 써주셔서 또 같이 채창해서 방송을 또 알찬 방송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저녁.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토요일이면 제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자, 바쁜 일정이지만 3일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한동영 정기 방송에서 반겨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정님, 예, 감사합니다. 열정님하고 제일 가깝게 있죠. 예, 신사동. 어쨌든 참 그 한동영 그 채널의 구독자분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 안목이 굉장히 있으시다. 정말 우리가 품질로 따지면 퀄리티로 따지면 최고의 최고의 한통령 방송의 품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옥님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현옥님.